안녕하세요, 올바르입니다. 이번 자료는 구글 CEO 순다르 피차이의 뉴욕타임즈 인터뷰입니다. 구글의 AI 핵심 경영진 인터뷰는 구글 클라우드 CEO인 토마스 쿠리안과 구글 창업자 세르게이 브린 이후 세 번째 인터뷰입니다. 작년 뉴욕타임즈 딜북 서밋에는 일론 머스크가 나왔고, 올해 뉴욕타임즈 딜북 서밋에는 제프 베조스와 샘 올트만도 있었지만 샘 올트만보다 많은 주목을 받았던 건 구글 CEO 순다르 피차이 인터뷰였습니다. AI 업계를 타이트하게 보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2023년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오픈 AI의 독주 구간이었지만 2024년 초부터 제미나이가 나오고 나서는 오픈 AI 1강과 엔트로픽의 클로드와 구글의 제미나이가 2중, 미스트랄과 메타의 라마가 2약을 구성하다가 2024년 여름부터는 오픈 AI와 엔트로픽 2강, 구글이 1중, 메타와 XAI, 미스트랄이 3약, 2024년 현재 기준으로는 오픈 AI와 구글과 엔트로픽이 3강의 프론티어 LMM으로 앞서가고 있고, 메타와 XAI가 따라오는 구도로 3강 1중 1약 구도로 형성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리더보드를 확인하시는 분이시라면 제미나이 2.0 발표 이전부터 오픈 AI와 비등한 퍼포먼스를 보이기 시작했을 시점의 인터뷰였기 때문에 순다르 피차이 CEO의 인터뷰는 많은 주목을 받았고, 지금은 오픈 AI를 앞서는 벤치마크가 크게 늘은 시점이라 더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해당 딜북 인터뷰가 있고 나서 일주일 후에 제미나이 2.0이 나왔죠. 그리고 오픈 AI와 엔트로픽, AI 업계 전반이 뒤틀리게 만들었던 제미나이 2.0 플래시의 포지셔닝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퀄리티로 볼 때 O1 프리뷰와 비슷한 레벨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격은 그러나 100만 토큰당 0.2달러 수준 내외이기 때문에 O1 프리뷰에 비해서는 대략 가격이 50분의 1 이상 차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또한 다른 챗봇 아레나 지표로 보더라도 전체적으로 오픈AI의 O1 프리뷰를 능가하고 4.5와 비슷한 레벨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위에 있는 비공개 제미나이 버전은 비슷한 제미나이 2.0 프로를 훈련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모델 크기 순서대로 보자면 제미나이 울트라가 가장 크고 프로가 중간, 플래시가 가장 작은 모델입니다. 또한 오픈AI가 8월에 제시했던 SWE 벤치마크를 기준으로 했을 때에도 제미나이 2.0 플래시가 기존 프론티어 모델의 20배에서 50배 가까이 저렴한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능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상당히 화제였습니다. 다시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인터뷰가 치러졌죠. 앤드류 쇼킨의 인터뷰에서는 구글에 대한 소개 이후 첫 문장은 인용문을 읽는 것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순다르 피차이의 친구이자 마이크로소프트의 CEO인 사트야 네델라는 빅테크 AI 경쟁에서 당연히 구글이 승자가 되어야 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함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디 있냐는 것이었죠. 이에 대한 피차이의 답변은 당연한 내용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마이크로소프트 자체 AI 팀이 내놓는 제품들의 성능 및 자체 AI 프로덕트 성능은 오픈 AI에 비해서도 엔트로픽이나 구글에 비해서도 메타에 비해서도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모델만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구조가 아니라 제품에서 이것을 얼마나 퍼포먼스로 잘 녹여내느냐도 커다란 역량이죠. 피차이의 답은 반은 진담, 반은 농담으로 마이크로소프트의 자체 모델과 구글의 자체 모델을 1대1로 비교해보고 오픈 AI로 비교하지 말고 직접 만든 모델을 갖고 비교해보자는 것이었죠. 자체 칩부터 자체 연구소와 인재, 자체 모델과 자체 데이터, 자체 제품에 이르기까지 모두 프론티어 수준을 갖춘 기업은 구글이 유일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2025년에 대한 생각을 이어가면서 지금도 프론티어 파운데이션 모델은 몇몇의 회사만 개발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이들 정도만 독주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차세대 프론티어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과정이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고 2025년을 바라볼 때 이제 쉬운 성과들은 모두 끝났으며 여기서 더 나아지기 위해서는 훨씬 더 많고 다양한 종류의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결과 2025년엔 구글의 팀이 더 두각을 드러낼 수 있을 거란 얘기가 핵심이었죠. 그렇게 얘기를 하던 도중 앤드류 쇼키는 그럼 발전이 더 느려지는 건가요? 라고 물었고, 피차이는 이에 탄식을 내뱉으며 고개를 젓곤 다시 2025년에 많은 전진이 있을 것을 얘기했습니다. 피차이가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맥락을 짚어 해설해 볼 수 있겠죠. 사전 훈련에서 이전만큼 더 쉽게 컴퓨팅을 확보하고 더 많은 인터넷 자료를 공개 자료를 긁는 것만으로도 이룰 수 있었던 성공은 끝났다는 맥락이었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기자들이 듣고 싶었던 이야기였고 구글 CEO가 AI 발전은 느려졌다고 했다라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기삿거리로 쓰였습니다. 그럼 순다르 피차이가 얘기했던 이 탄식에 담긴 얘기는 뭔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미 꾸준히 오픈AI의 샘 올트먼과 노암 브라운 및 보이치에그 자렌
바 엔비디아 CEO 젠슨과 엔트로픽 창업자인 아모데이, 일리아 수츠케버가 말해온 것은 모두 같은 맥락입니다. 더 정확히 보자면 스케일링 법칙을 따르려면 더 많은 컴퓨팅, 더 큰 매개 변수의 모델을 만들수록 성능이 좋아지지만 매개 변수의 크기에 맞는 더 많은 기하급수적인 데이터의 양이 필요하다는 것이 스케일링 법칙을 이어갈 수 있는 유효한 스케일링 법칙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모두 대부분이 오픈소스로 개방되어 있던 인터넷 데이터를 통해서 학습되는 정도에 머물렀었기 때문에 이제는 더 많은 컴퓨팅을 동원하더라도 사전학습 단계에서는 독자적인 데이터를 얻을 수 없는 이상 더 높은 단계의 지능에 도달하는 그 속도가 느려졌다는 부분이었습니다. 크게 보자면 이전의 LMM 모델은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모아서 상당한 규모의 클러스터와 그 학습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 더 큰 규모의 단일 클러스터를 만들어 6개월 정도의 훈련 기간을 거친 뒤 6개월간 정렬하고 챗봇이나 다른 서비스를 통해 고객들로부터 좋다 싫다 등의 피드백을 받아서 다시 사후 훈련하여 성능을 끌어올리는 과정이었습니다. 실제로 보면 큰 틀에서의 스케일링 법칙은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죠. 2023년 10월 당시에 샘 올트먼과 일리아 수츠케버 등이 내부적으로 검토하여 2024년 늦여름에 출시했던 오픈 AI의 스트로베리 5원이 이 증명한 첫 사례이자 돌파구였습니다. 5원이 나오자마자 일리아 수츠케버가 이대로는 AGI에 도달할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이것을 멈춰야 된다 라고 얘기했던 것이고, 샘 올트만이 그를 밀어내고 오픈 AI에 더 많은 자본을 들여서 더 가속화하자는 아젠다를 던졌던 것도 이 시점이었습니다. 이 돌파구는 사전 훈련과 사후 훈련이 아닌 추론 시간의 컴퓨팅 확장을 통해서 주로 나왔습니다. 이전이면 10ms 안에 생각하고 답하던 것을 100초 가까이 생각하고 답하도록 함으로써 이전에 비해서 추론 시간 컴퓨팅을 수만 배 혹은 수십만 배 늘려서 양질의 답변을 얻고 이를 다시 프론티어 LMM에 사전학습시킬 합성 데이터에 추가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전학습에서 컴퓨팅의 효율이 안 나오더라도 AI에 대한 시장이 전체가 커지고 있고 추론 시간 컴퓨팅과 이를 통해서 생성한 합성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전히 지금보단 더 많은 컴퓨팅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구글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5원급 추론 모델을 다룰 수 있는 자만이 차세대 프론티어 모델을 다룰 수 있을 거란 점에서 이제는 5가지의 기업들만 앞서갈 수 있을 거란 내용이었죠. 올해 6월에 4편에 걸쳐서 네이버에서 정리해드렸던 오픈AI 내에서 AGI의 정렬을 담당했던 천재연구원 레오폴드 아센브레너가 짚었던 얘기는 AI 사이클을 관통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까지도 통하고 있습니다. 안 보셨다면 꼭 이 2가지라도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레오폴드 아센브레너의 예언 혹은 그 트렌드대로 지금도 스케일링 법칙은 3가지를 통해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컴퓨팅입니다. 더 큰, 더 많은 양의 더 좋은 GPU를 단일 클러스터에 엮어 모델을 훈련시키는 것만으로도 컴퓨팅에 대한 스케일링 법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알고리즘의 발전입니다. 구글과 오픈AI, 엔트로픽은 계속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죠. 세 번째는 언호블링입니다. 모델들의 원시적인 성능은 놀랍도록 발전해 있지만 여전히 온갖 뒤떨어진 훈련이나 추론 방법 등으로 인해서 성능을 다 내지 못하곤 합니다. 사람들의 피드백을 통한 강화학습이나 생각의 사슬, 체인 오브 덧이나 각종 도구를 쓰거나 스캐폴딩 같은 알고리즘 개선을 통해서 상당한 잠재력을 발휘해온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2025년에 벌어질 변화는 대부분 이 알고리즘과 언호블링에 의한 것이 큽니다. 물론 이를 통해서 다시 컴퓨팅이 많이 필요하게 되죠. 당시 아센브레너가 봤던 미래대로 가고 있습니다. 아센브레너는 이전에 이미 수많은 상용 애플리케이션의 적용을 맡고 있는 것은 생각보다 호블링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장기 기억, 추론별 컴퓨팅량 조절, 말하기 전에 생각하기나 오랫동안 다양한 접근 방식을 고려하기, AI 에이전트로서 소프트웨어들과 소통하기가 가능해진다면 훨씬 더 많은 능력 개선이 현재의 지능 수준에서도 가능할 거라 짚었습니다. AI 에이전트와 체인 오브 덧 그리고 초거대 컨텍스트 윈도우, 추론 시간 컴퓨팅은 현재 이것이 2025년의 핵심이죠. 사전 훈련에서의 컴퓨팅의 중요도가 줄어든다고 해도 사후 훈련과 추론에서의 컴퓨팅 중요도는 점점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모든 것을 압축하게 되면 샘 올트만이 얘기했던 스케일링 법칙은 깨지지 않았으며 데이터 장벽은 없다 라고 말했던 것이 남게 됩니다. 이전까지 해오던 트렌드가 이랬고 앞으로 이렇게 달라지게 됐는데 A부터 Z까지를 모두 고려하게 되면 문제없다 라는 답변과 문제없다 라는 답변 2가지로 요약할 수 있고, 앞서 얘기했던 건 순다르 피차이의 버전이었고 샘 올트만이 얘기한 건 이 모든 것을 가정한 문제없다 라는 의견이었죠. 이미 구글의 실적 발표 자료나 AI 오버뷰 분석 자료 등을 통해서
구글의 생성형 AI 검색인 AI 오버뷰와 기존의 블루링크 간 광고 단가가 거의 차이 나지 않으며 실제로 사용자의 트래픽을 약간씩 늘리고 있기 때문에 현재 투자자들이 느끼는 직관과는 달리 실제로 순다르 피차이가 말하는 것처럼 AI를 통해서 검색 엔진이 더 성장하는 그림일 수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 앤드류 소킨이 이번에 물었던 건 기존의 구글이 검색 시장에서 더 많은 매출을 거둬들일 수 있었던 배경이었던 블루링크, 즉 검색 결과에 나오는 파란색 링크들을 배치하고 이것을 클릭할 때마다 받는 비용들인데, 이것이 앞으로 생성형 AI 검색에 있어서는 사라질 테니 어떻게 될 것이냐, 이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러나 피차이가 말하는 게 조금 더 현실과 가깝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AI로 새롭게 무언가 기존의 틀과 전혀 바뀐 것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자연스럽게 검색 결과 페이지는 버트나 멀티태스크 유니파이 모델을 통해서 연관성이 높은 결과를 이미 받아보고 있었던 것이며, AI 오버뷰에서는 생성형 AI를 접목해서 서비스한 지 7개월이 지났는데 앞으로 3개월 내 2025년 초에 있을 대규모 업데이트를 거치게 된다면 여기서 더 좋아질 것을 예고했습니다. 그리고 AI의 시대에 있어서 이제 검색의 의미는 사라지는 게 아니냐는 앤드레 소킨의 이야기에 대해서도, 이전에 페이스북이 등장했을 때에도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이 등장했을 때에도 사람들은 다양한 제품들이 등장할 때마다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이 많아지니 실제로 검색의 의미는 사라질 거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검색 시장은 수십 년간 계속해서 성장해왔죠. 그런 생각의 문제는 본질적으로 모든 것이 제로섬이라는 생각에서부터 비롯됨을 짚었습니다. 순다르 피차이가 모든 생각의 본질적으로 제로섬이라는 것으로부터 비롯된다라는 점은 검색은 더 이상 성장하지 않을 거란 생각에서 비롯되는 것이 가장 큽니다.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안데르센 호로위츠의 마크 안데르센의 이야기로 넘어가 보자면, 마크 안데르센은 새로운 기술 혁신이 닥쳤을 때마다 사람들은 노동력 대체와 불평등 심화를 우려했었습니다. 1870년대의 전화기, 1890년대의 자전거, 1900년의 엘리베이터와 1910년의 자동차, 20년의 라디오, 1970년에는 PC를 두려워했죠. 최근까지도 2000년대의 아웃소싱 패닉과 2010년대의 자동화로 인한 패닉 사이클을 이미 거쳤던 바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차례가 기술주도형 실업과 공황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이러한 공황이 생길 때마다 이번엔 다르다라는 주장이 잇따르곤 했죠. 마침내 AI로 인해 인간의 노동력은 필요하지 않을 기술이 등장했다라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자동화로 일자리가 사라질 거라 주장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범하는 핵심적인 실수는 바로 노동덩어리의 오류입니다. 이 오류는 주어진 시간에 경제에서 수행할 노동력 총량이 정해져 있으며 그 일을 두고 기계와 사람이 경쟁한다는 오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기계가 할 일이 늘어난 만큼 사람이 할 일이 없어질 거라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노동덩어리의 오류는 순진한 직관에서부터 시작된 것에 가깝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생산도구에 적용하게 되면 생산성이 향상됩니다. 투입량이 줄어듦에 따라 생산성이 올라가는 시기입니다. 그 결과 상품과 서비스의 비용이 낮아지고 상품과 서비스의 비용이 하락하게 되면 우리는 더 적은 비용을 지불하게 됩니다. 이는 같은 경제 하에서도 다른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여분의 소비 여력이 생긴다는 것을 의미하죠. 경제의 총 수요를 증가시켜서 신제품과 신산업을 포함한 새로운 생산도구의 채택 속도를 빠르게 할 것이고, 기존의 일자리를 기계로 인해서 대체된 사람들을 위한 새로운 일자리도 시간을 두고 생겨나게 됩니다. 그 결과 더 많은 물질적 번영과 더 많은 산업, 더 많은 제품, 더 많은 일자리를 가진 더 큰 경제가 탄생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더 높은 임금을 받는 식으로 변하게 되기도 합니다. 시장은 근로자의 한계 생산성에 맞게 임금을 책정하기 때문입니다. 좀 더 자세한 인터뷰와 가장 최근의 구글 비협 분석은 네이버를 통해서 공개되어 있습니다. 구글 실적 발표는 이전 분기와 달리 제미나이가 매출 성장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첫 번째 분기였습니다. 구글이 가진 총 3가지 검색 엔진에서도, 구글 클라우드에서도, 유튜브 추천 알고리즘에서도 제미나이가 힘을 넣어주고 있으며, 제미나이 API 콜이 6개월 사이에 14배 증가한 점도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구글에 대한 모든 디테일은 네이버를 통해서 공개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네프콘을 통해서 전해드렸던 독점 콘텐츠는 총 5개였습니다. 이번 주간 전략 자료는 엔비디아는 소버린 AI의 높은 수요에 힘입어 끝없는 주문을 느끼고 있다는 점, CFO 콜렛 크레스는 UBS 컨퍼런스에서 어떠한 종류의 수요 둔화도 보고 있지 못하다고 평했습니다. 엔비디아와 에이식에 대한 생각은 꾸준히 같습니다. 마벨과 HP 컨콜로 인해서 엔터프라이즈 AI 수요를 점검해보고 상장 기업으로서 드문 행보인 최근의 세일즈포스에 대해서도 정리해봤습니다. 두 번째는 오라클 실적 발표 분석 자료입니다. 오라클의 4분기 실적을 요약하자면 또 다른 온트랙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레리 앨리슨의 베팅이 통하고 있음을 확인한 분기였습니다. 이제 GB200 NVL72 슈퍼클러스터 온라인에 맞춰서 성장 가속화가 예상되고 있죠. 젠슨 왕이 쿠다에 베팅했다면 레리 앨리슨은 오라클 클라우드,
OCI에 베팅했습니다. 레리 앨리슨이 하이퍼스케일러지만 애저나 GCP, AWS와 달리 네오클라우드의 길을 택했던 이유, 그리고 오라클의 가장 큰 장점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었던 내용이었습니다. 세 번째 자료는 트랜스메딕스 기업 분석입니다. 트랜스메딕스는 12월 3일 파이퍼 샌들러와 10일에 투자자의 날을 지나면서 2028년과 그 이후에 대한 로드맵을 말했죠. 최근 있었던 변화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살펴봤습니다. CEO는 첫 번째 성장의 웨이브를 끝내가면서 두 번째 성장을 기다리는 단계라고 정리했습니다. 현재 연간 3,600건의 이식에서 연간 2만 건의 장기 이식을 달성하기 위한 로드맵에 대해서 정리해본 사료였습니다. 네 번째는 어도비 4분기 실적 발표 자료입니다. 어도비의 4분기를 요약하자면 2025년 초 프리미어 프로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화려하진 않지만 지금까지 어도비 익스프레스와 애크로벳과 리더 AI 어시스턴스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고 이제 2025년 초 프리미어 프로 GA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구글 CEO 순다라 피차이 인터뷰였습니다. 구글의 핵심 AI 경영진 인터뷰는 구글 클라우드 CEO 세르게이 브린 이후 세 번째입니다. 피차이는 추론의 발전과 AGI 경쟁 2라운드에 대한 생각, 그리고 AI 오버뷰와 검색의 본질에 대한 생각을 담았습니다. 이번 주 투자의 생각 유튜브 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바른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